예. 이런 방법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교수님? 기술적으로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걷는 거하고 이제 나눠주는 거하고 그 시점이 이제 딱 한 시점이면은 그게 한 번에 정산이 되는데 이 걷는 시점하고 예. 또 이제 기본소득 나눠주는 시점하고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걷는 그 세수가 매년 변동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그 차이를 다시 또 국채에 또 발행해가지고 뭐 메워가고 뭐 이런 추가적인 어떤 정책이 있지 않으면은 그렇게 정산해서 차감액만 한다. 이게 저는 모르겠어요. 좀 가능해 보이지는 않고 그 제일 중요한 거는 이 담세력이거든요. 네. 집값이 뭐 땅값이 아무리 올라가도 거기에 뭐 1% 과세한다, 0.5% 과세한다. 그러면은 그거를 낼 그 소득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고, 그게 뭐 집값에 뭐 0.1%라고 하더라도 담세력이 없으면 저항이 심한 거고, 그 담세력이 있으면은 그래도 저항이 좀 덜한 거고 이런 거거든요. 예컨대 우리가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들이 저항을 많이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내가 물건 살 때 돈이 있을 때 그 부가가치세를 내기 때문에 물건 그렇죠. 사면서 내기 때문에 거기서 나 더러워서 안 사겠다 이러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 이 토지는 자산에 대한 세금이고 그 우리 뭐 경제학으로 맞으면 스탁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돈이 없는 사람도 있을 거거든요.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할 거냐? 물납을 받을 거냐? 아니면 이연해 줄 거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이제 예컨대 뭐 임야는 어떻게 할 거냐? 그다음에 전답은 어떻게 할 거냐? 거기다 과세할 거냐? 뭐 이런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엄청 복잡해지는데요. 그리고 이제 예컨대 우리 그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건물분하고 토지분이 나눠져 있어요. 그렇죠. 나눠져 그래서 건물 얼마, 토지 얼마 이렇게 나오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게 이제 하나로 묶여서 나와요. 그래서 그걸 다시 이제 토지 그 국토보유세를 하려고 하면은 그걸 다시 따로 평가를 또 해줘야 되거든요. 따로. 네. 그래서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 과세 역사에서 보면 거꾸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토에 대한 그 과세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토지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우리 생산 요소로 보면은 토지가 도망을 안 가기 때문에 사실은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하는 것이 그 어떤 경제적 선택의 왜곡을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게 저희 그 조세학자가 봤을 때는 이게 약간 저희는 이제 올드뷰라고 부르는데 오래된 뷰고 새로운 관점이라고 하는 거는 토지에 대한 과세는 자본에 대한 과세가 된다. 이게 세금을 매기는 토지하고 세금을 매기지 않는 토지를 양쪽을 비교를 해보면은 세금을 매기는 토지의 건물이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 이 어떤 토지가 부가가치를 내려고 하면은 그 토지 위에 뭔가 어떤 생산 활동이나 이런 자본이 투입이 돼서 어떤 부가치를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건 토지의 아주 효율적인 활용에 굉장히 반하게 되고 무엇보다도 담세력입니다. 그래서 30조가 올라가게 되면은 딴 데 30조를 줄여줘야만 이 조세 제도가 유지가 되지 어디 대뜸 30조를 얻어서 그냥 내가 과세해서 돈을 가져오겠다고 하면은 계산은 되는데 네. 당장 그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관련해서 요 사례까지 첨부해서 그 교수님께 한번 이제 그 발언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이낙연 후보 같은 경우는 토지 공개념 관련해서 이제 법안 발의를 이제 준비를 해왔고. 죄송한데 요 질문에 대해서 주장에 대해서 제 견해도 좀 말씀드려도 되지 않을까? 연관이 있어서 종합해서 드리는 건데요. 근데 바로 순식간에 8천 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는 기사 보셨죠 얼마 전에. 그러니까 무슨 못 이야기냐면 봤습니다. 8천 명 반대 의견이 뭔지 못 바로 이제 그 기사가 이제 나온 적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그거에 대한 어떤 심리가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여서 지금 덧붙여서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예. 뭐 담세력 부분에 대해서는 가령 뭐 집만 있고 현금 종부세에서도 나타났던 문제잖아요. 집만 있고 소득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저희들은 그럴 경우에는 납부 이후에 뭐 나중에 상속할 때 뭐 돌아가셨을 때 내라 그렇게 계산만 해두면 되고요. 이 납부 이후에 혹은 지분 납부 이런 방법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뭐 다른 세금을 깎아주나 그 돈만큼 주는 거나 똑같은 정책이거든요. 경제적인 효과는 같으니까
근데 이제 다른 세금을 깎아준다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 사람한테는 또 안 가잖아요. 이렇게 같은 방식의 아이디어는 같은 거다. 근데 사람한테 나눠주기 때문에 거둘 수 있는 거다. 그리고 나눠주는 게 훨씬 더 행정비용이 작게 든다. 똑같은 액수로 나눠주니까.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이 토지 보유세에 관한 이 연구는 지금 수십 편의 논문과 실행 계획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연구원만 하더라도 한 서너 편의 실행 연구를 다 짜놨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산림, 임야 같은 것들은 가치대로 평가하면 되고요. 면적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 토지분을 거의 과학적으로 아주 간단한 계산으로 분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파트 전체의 가치가 있잖아요. 시가가 공시 아파트 가격이 있을 거잖아요. 이제 공시를 빼고 말씀드리면 아파트 전체 가격에서 그 건물 분해 장종 가치는 건축 표준 건축비가 있기 때문에 그걸 빼면 아파트 전체 토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아파트 전체 토지 중에 이 아파트 전체 가격 중에 자기 집 가격 평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비율만큼 분해하면 되거든요. 토지 가치는. 그래서 그 공시지가를 평가하는 감정평가에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고쳐야 되거든요. 합리적으로. 그래서 그런 걸 같이 해야 될 거고요.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금 우리나라 그 법에 보면은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재산세를 부과하더라도 그래서 공정시장 가격 비율을 뭐 한 20%까지 낮춰줄 수도 있고 뭐 100%로 할 수도 있고 그 대통령의 그 권한에 맡겨져 있는데요. 이제 그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그 기업의 생산적인 토지나 농지 등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거의 부담이 안 늘어나게 하고 비업무용 토지가 너무 많거든요. 기업이 최근에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대로 과세하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오히려 촉진할 거다. 이용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특히 우리나라 같이 부동산 투기의 수단이 된 상태에서는 토지에 대한 과세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알겠습니다. 투기를 막아야 나라 경제가 될 텐데. 이제 기존 복지 체계와 조화는 어떻게 갔으면 좋겠는지 그걸 한번 코멘트 한번 해주시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그 기존의 복지 체제를 가령 사회의 서비스나 이렇게 사회 보험 뭐 이런 것들은 더 강화되고 액수도 증가해야 된다라고 충분히 동의하고요. 또 사회 수당과 기본소득은 거의 같은 성격이니까 뭐라고 부르든 기본소득을 확대하는 게 사회 수당 확대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보는데 공공부조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복잡한 논쟁이 있는데요. 어쨌든 기본소득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때 저희들이 갖고 있는 원칙은 기존의 수급자들의 처지를 나쁘게 하면 안 된다. 더 좋아지게. 단계적으로 하면 어차피 조금씩 조정이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원칙을 갖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원칙은 기본소득은 기본소득 목적세 아까 토지세 단소세를 얘기했습니다만 다른 더 큰 목적이 있지만 어쨌든 그 용도로 쓴다는 의미에서 증세를 통해서 마련하겠다. 그래 다른 복지 압박이 안 가도록 그게 원칙으로 좀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증세를 얘기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리하다고 선거에 불리하다고 하지만 용감하게 얘기하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기존 사회복지 압박이 최소한으로 알겠습니다. 하겠다 이런 원칙입니다.